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로보티즈 어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오늘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주가를 지지를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로보티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기술주 상황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던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을 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해봐도 좋은 자리이냐. 오늘 영상에서 오대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로보티즈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3분기가 아쉽다.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기분을 남겼죠. 그래서 약간 하락세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미국장이 국내장을 때렸습니다. 국내장을 때렸고 국내장이 아야 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의 급락을 했죠. 모두 급락했고 어제는 상승한 종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보티즈도 기술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그리고 매집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다행히도, 다행은 아니었죠. 분위기 좋았으니까 처음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는 버텨냈다. 오늘 분봉 차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시작 때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최고가 21만 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로보티즈는 버틸려나 보다, 이제 반등을 하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단연 12시입니다. 12시에 모든 국내 장식, 국내주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작이 된 거죠.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저점을 확 낮춰놨어요. 그래서 1시 반 정도에 저점에 도달을 합니다. 20만원 붕괴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페니 물량 마르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때 보시면요, 거래량 많이 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이어가면서 결국 주가를 상승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매수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외국인이 매수예요. 외국인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물량을 끌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매도해가지고 가격 우리 개인은 패닉 매도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매수를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이들도 저점에 매수하고 싶다 이건 거죠. 그들은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계속 기준점을 만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은 반전의 시그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장 마지막에 만들어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로보티즈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로보티즈는 결국은 상승의 전환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하락이 끝날 자리는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상황 제일 궁금하실 부분, 이제 앞으로 반등이냐 아니면 내일 또 빠지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일단 반등의 첫 신호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갈까 말까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어디서 확정을 해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잘 안 보여요. 지금 거의 지지선에 붙어 있는 상태라서 안 보이는 상태이지만 로보티즈는 결국 순간 밀리긴 했지만 20만원 위로 안착을 성공을 했습니다. 고점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에 윗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구간이지만 하락을 멈추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내일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0만원 지지선을 유지를 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21만원 저항선을 돌파 시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서 시원하게 급등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일봉 차트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20만원, 21만 5천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20만 4천원까지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끝내기 전까지는 시원한 급등까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항선을 뚫고 이 윗가격대에서 매물이 약간씩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 가격대를 우리는 잡아서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차익을 빠르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그럼 이때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 22만 원. 22만 원까지만 바라보시고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장중 변동성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급등락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오늘 하루만 봐도요, 여러분. 최저점이 19만 8,700원, 최고점이 21만 500원이었습니다. 장중 차익만 해도 12,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12,000원의 손실을 확정을 하고 로보티즈를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12,000원의 손실을 확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결국 장중 저점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장중 저점 타이밍에 맞추셔서 매수를 하시고 나 바로 매도를 하고 나갈란다 하셔도 장중 고점에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매도를 하셔야지 이 12,000원의 차익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나는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고점 노리셔서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시라고 전략을 문자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대리는 왜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문자 딱딱 보내면 되지 왜 전략을 보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언제나 늘 이런 게 문제예요. 장중 변동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딱 저점을 도달을 했을 때 여러분 매도하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바쁘셔가지고 문자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타이밍을 놓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는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대 어느 정도 내려가려고 할 때 기준선을 잡아놓고 이 가격 내려올 때쯤에 확인을 하시고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가세요 라고 문자를 드리는 거고 이 기준선 접근을 할 때 매수를 하셔서 저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이 전략을 오데리가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 그 근거를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더하기 근거에 따라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움직였을 때 로보티즈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5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3가지가 합해진 오데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은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데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는 그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로보티즈 일단 단기 추세 다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중장기 추세가 아직 멀다. 아직 멀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천천히 회복부터 해나가시면 돼요. 지금 매물대 일단 소화가 끝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공매도 물량도 중요해요. 로보티즈가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는데 약간씩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오늘 과연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많이 물량이 처리가 되었다 하면은 이 물량 매물대 장중에 소화만 끝나면 됩니다. 소화만 끝나면은 반등 시도를 할 거예요. 지금 저항선 높지도 않죠. 만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21만원 저항선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중요한 거 올라가기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지를 해내야 돼요. 이 구간을 21만원까지 아예 주가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 지지를 성공을 해내면은 그 다음 구간까지는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이 얼마냐? 22만원이에요. 그래서 오데리가 22만원 얘기 드린 겁니다. 22만원 노리고 일단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가셔라. 왜냐면은 그 22만원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매물대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소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구간까지 안착을 해내면은 그 다음 구간은 여러분 22만원부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22만원이 되었을 때가 다음 구간이에요. 다음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22만원에서 이 다음은 23만 5천원까지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변동성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는데 성공을 해서 23만 5천원까지 올라간다. 가게 되면은 그 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던 그 금액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여러분 25만원. 오데리 25만원에 매도할 생각으로 로보티즈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5만원도 지금은 순간일 수 있어요. 22만원조차도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리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라도 악재가 덜 터졌으면은
조금 방향성을 단기 추세라도 방향성을 잡았을 텐데 오늘로써 20일 추세까지 꺾였습니다.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자리가 올라갔다가 힘을 못 받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 움직임을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로보티즈는 12월 1일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유상증자. 이벤트가 끝이 나요. 끝이 나는 시점입니다. 무슨 뜻이다? 증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날 물량이 풀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때는 지지선 아래로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18만 원대까지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될 수 있지만 이때 여러분 패닉하시면 안 돼요. 공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18만 원 됐으면 오히려 웰컴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은 결국에 올라요. 결국에 오를 것이고 25만 원에 매도를 해서 우리가 차익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 1일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술주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그럼에도 그런 기술들 사이에서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이벤트가 결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이 마감이 됐고 원래 기대하던 투자금보다 2배를 얻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증자하게 되면은 물량이 와르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이 물량 전부 다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12월 1일 전까지는 이걸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일정선 20만 원 아래로 무너져 내리기도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청약하신 분들이 그 정도 금액대에서 청약을 하셨거든요. 거의 21만 원 가까이에서 청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구주주들, 진짜 구주주들 이분들이 아니면은 거의 21만 원에 로보티즈를 매수하신 거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주가를 방어를 해낼 겁니다. 그러니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많은 스토리를, 많은 분기를, 많은 가지를 쳐가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로보티즈만큼은 아직까지는 12월 1일 전까지는 유예가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이 고정이 되는 유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빠르게 오히려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면서 물량을 처리를 해나가시면은 위험성,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차익을 챙기셔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앞으로 12월 1일 되기 전까지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매매, 로보티즈를 계속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계속 챙겨 나가보고 싶다.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챙겨가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데리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